강호동은 1970년 6월 11일 밝은 여름날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 진주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힘과 웃음이 담긴 페이지가 눈물의 줄과 섞여 영웅적이면서도 심오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54세의 나이에 그는 2025년에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인생이란 씨름장에서의 경기나 TV 관객들의 박수갈채뿐만 아니라 자신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마주하는 조용한 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호동은 고향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던 초기부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MC 중 한 명이 되기까지 열정이 넘쳤지만 깊은 슬픔도 안겨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에서의 흥망성쇠에 그가 갈망했던 업적, 이효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재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전한 말들, 이 모든 것이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한 길고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강호동은 진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예술적 재능보다는 체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항상 큰아들의 건강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가 훌륭한 일꾼이나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헌신적인 주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에 종종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는 어린 호동의 마음에 웃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큰 체구와 뛰어난 힘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종종 시골 들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언젠가는 그 위에 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강호동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고르라면 1970년대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도 대학 진학 대신 씨름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의 압박도 아닐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2011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그는 세금 포탈 혐의로 연예계에서 잠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의 평판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탈세 스캔들은 강호동에게 큰 충격이었다. 당시 그는 스타킹, 강심장, 1박 2일 등의 히트 프로그램의 최고 MC를 맡으며 커리어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그는 2008년에서 2009년 소득에 대해 10억 원, 약 100만 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이 회계사의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벌금을 전액 냈지만 이 스캔들로 인해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1년 9월 주목을 받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종종 혼자 거실에 앉아 벽에 걸려있는 상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마치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명예상실뿐만 아니라 오해받고 고립된다는 느낌도 포함합니다. 강호동은 한때 대중의 눈에 쾌활함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지만 이 스캔들 이후 그는 비난의 중심이 됐다. 그는 어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어서 돌아올 수 있을지, 청중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 걱정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그의 삶 속 다른 고난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레슬러로서의 알려지지 않은 시절부터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까지. 하지만 2011년 스캔들은 그 모든 고통의 정점이었고 그가 그 상처를 이후 수년간 안고 지냈습니다. 그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어두웠던 그 시절을 떠올렸고 화면에 비친 미소는 때로는 그의 눈물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강호동을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는 2012년 니드롭 구루로 연예계에 복귀했고 이어 신서유기를 통해 재능 있는 MC일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남자임을 증명했다.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은
상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는 54살의 나이로 돌이켜보며 그 슬픔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용서와 인내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호동의 연기는 빛나는 작품이지만 어두운 면도 많다. 그는 1980년대 청소년 시절 진주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체격으로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에 참여해 금세 스포츠계의 스타가 됐다. 1988년 18세의 나이로 첫 전국 씨름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400승이 넘는 통산승과 씨름 최고 연계 중 하나인 천하장사 티엔샤 장씨라는 칭호를 얻으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씨름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3년 은퇴 후 연예계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1년 AMBC 천국에서 만난 남자의 MC로 데뷔하면서 연예계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한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진행, 뛰어난 즉흥 연기 능력으로 금세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MC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07년 그는 상징적인 리얼리티 쇼인 KBS 1박 2일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맞았는데 이 쇼에서 그는 시청자와의 친밀함과 즐거움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SBS 스타킹과 강심장 등에 출연하며 국민 MC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그는 KBS 연예대상 2008, 2009, 2010과 SBS 연예대상 2009, 2010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주요 상을 수상하며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1년의 탈세 스캔들이었다. 이 사건은 그를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2012년 K-니드롭 구루로 복귀했을 때 그는 청중의 의심과 자신이 여전히 청중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 쇼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녹음을 마치고 스튜디오에 앉아 꼼꼼히 준비한 대본을 보며 더 이상 관객들이 사랑했던 강호동이 아닌 것 같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할 또 다른 실패는 2005년에 바베큐 레스토랑 체인에 투자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명성을 활용하고자 이 프로젝트에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 부족과 식품 산업 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레스토랑 체인점은 빠르게 손실을 입었고 불과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쌓인 청구서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그를 믿어준 가족에게도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울었다고 합니다. 강호동의 배우로서의 노력은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었다. 그는 1박 2일을 촬영하는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 산을 오르거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는 등 혹독한 환경에서 긴 여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는 경기 도중 넘어져 팔이 골절된 적도 있었지만 계속 촬영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차 안에서 울었는데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청중을 웃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신서유기 진행을 맡았을 당시 규현, 은지원 등 어린 동료들이 자신의 지도 아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의 경력은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고 그는 울 때마다 계속해 나갈 힘을 찾았습니다. 강호동에게 성취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정표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는 MEC가 되는 것입니다. 2008년 첫 대상을 수상했을 당시 그는 언젠가 국제적인 쇼를 진행해 웃음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직 세계적인 규모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 강시후와 차세대를 위해 엔터테인먼트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성공 이후 그는 프로듀서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언젠가는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몇 시간씩 앉아서 새로운 리얼리티 쇼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곤 했고, 에피소드를 마칠 때마다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시후가 앞으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강호동은 또한 항상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구자로서 종종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동료들과 공유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신서유기에 합류함으로써 젊은 멤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실패한 사람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동료로부터 편지를 받고 울기도 했는데, 그 편지에는 그의 이야기가 직장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여전히 리더 역할을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큰 쇼에 복귀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신서유기 이후 현실과 심층 인터뷰를 결합한 형식을 시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이지만 그는 매일 대본을 연구하며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호동에게 있어 성취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는 여정이며, 그는 5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걷고 있다.